네,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를 공개하는 시간이죠. 마켓 파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숍님께서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싱크풀의 비숍님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비숍님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숍님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입니다. 팅크웨어가 30% 있으시고 네오피델리티 20%, STX 페노션 25%, 이수화학이 25% 정도가 있으십니다. 비숍님, 네.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해운주가 또 일찍 올라가더라고요. 예. 수익률이 굉장하시다고요. 아니 뭐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중장기로 가기 때문에 조정을 이미 받으신 걸 알고 있고요. 예. 네, 조정을 받고 오늘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수익이 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수익률이 한 12%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종목을 들고 가시는데 뭐 변경 사항이라든지 이런 점이 있을까요? 네, 네오피델리티라는 종목이 제가 하나 있는데요. 예. 금일 매도를 좀 치고요. 오늘 매도하시려고요? 매도를 치고 이유는 뭐 그냥 가져가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운영의 묘를 위해서 매도를 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빠른 종목으로 아마 셀트리온으로 좀 교체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12,600원 정도 되셨는데 오늘 네. 얼마쯤에 매도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금일 장중에 아무래도 현재 종목이 마이너스 나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팔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장중에 좀 한 1, 2%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도록 지켜보다가요. 예. 금일적으로 매도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신고가 상태인데 예. 그 종목으로 조금 교체를 해서 포트의 역동성을 좀 부여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오피델리티가 비중이 한 20% 있으셨는데 오늘 매도를 하신다면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걸로 저희가 이제 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신 종목이 셀트리온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도 조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사는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바이오 시밀라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는 회사가 극히 드문데요. 셀트리온이라든가 한두 개 기업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삼성전자 쪽도 바이오 시밀라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역동성인데요. 최근 장세가 좀 혼란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처럼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밑에서 들어오면서 지금 신고가 고개마디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까마득해 보입니다만은 안정적이죠. 이 가격대가 이제 19,000원을 타넘는 그런 패턴인데 이게 역사적인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19,000원을 넘으면 우리가 또 축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진입을 해서요. 손절 가격은 물론 19,000원 깨지면 손절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할 것이고요. 목표 가격은요, 한 23,000원에서 속도감을 봐서 25,000원까지 단기간에 수익을 올림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의 역동성을 조금 부여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현재가가 36,000원 정도인가요? 얼마인가요? 19,300원을 지금 달리고 있네요. 19,300원이요? 지금 예. 제 컴퓨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 그럼 19,300원에서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좀 네. 손절 가격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지지선 혹은 저항선이 19,000원입니다. 이거는 역사에 기념될 만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역사는 물론 셀트리온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요. 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지지선을 넘었기 때문에 동사는 손절 가격도 19,000원이 되겠고요. 현재 가격에서 진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가액은 이제는 위로 거칠 게 별로 없습니다. 위에 어떤 그 가격 변환이 되는 2만 원 선이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을 2, 3일 전에 한번 도전했다가 내리돌린 상황이고 오늘은 타넘는 형태를 혹시 보여주고 내일 월요일부터 좀 타넘는다면 25,000원 혹은 24,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고 단기 수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숍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비숍님의 포트폴리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비숍님께서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한 7.6% 되신다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숍님 포트폴리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 받고 가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이주연 연구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좀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밤사이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를 네. 마쳤는데요. 그리스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 지원에 합의했다는 소식과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 원자재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한 탓에 상승폭은 제한됐는데요. 해외발 변수가 중립적이었던 가운데 1700선에 근접해 있는 코스피 지수는 1680선과 1690선을 오가며 방향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11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반면 기관과 개인이 물량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탓에 이 시각 현재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와 통신, 보험이 소폭 오르고 있는 반면 전기가스와 음식료, 섬유의복, 운수장비 등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LG전자가 어제 6%가량 뛰어오른 것을 비롯해 오늘도 추가 상승하고 있고 해운주가 업황 개선에 대한 실적 호조 기대감 속에 동반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주항공과 3차원 입체 영상 관련주 그리고 블루레이, 전자지갑 관련주가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는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늘 금요일 마지막 장인데요. 네, 우선 그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텐데요.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의 매수 기준은 전일 외국인이 2,16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3월에서만 4조 3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요 지수가 직전 고점을 넘어선 15일 이후에만 2조 5천억 원가량의 매수세를 보이며 매수세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IT 섹터에 대한 매수가 집중되면서 IT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실적 기대가 빠르게 반영되고 있고 기관의 제한적인 수급 여건이 종목별 차별화 양상을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월말까지는 지수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적 기대치가 좋은 IT와 자동차, 에너지, 소비재에 관심을 갖고 남유럽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 4월 초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고용지표 등 매크로 변수의 발표 이전까지는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와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으로 국내외 증시 모두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업종별 대응에 있어서는 실적 기대치가 좋은 섹터, IT, 자동차 등으로의 관심이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또한 지수보다는 종목별 수급 및 실적 그리고 기술적 요인을 고려하는 시장 대응이 유리할 전망인데요. 주가 측면에서 주도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기, 기아차, LG화학, 현대미포조선, 한진해운, GS 등의 주가 흐름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대형 우량주 위주로, 주도주 위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이주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코너는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이죠.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이길 수 있는 주식시장이죠. 투자 전문가의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비숍님과 함께 3등 문법에 대해서 한 2시간여에 걸쳐서 이제 배워봤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그 강의가 이제 기술적 분석의 기초가 되고요. 거기서부터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데 잠깐 백으로 시간을 좀 돌려서요. 예. 다시 원론적으로 오늘은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혼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개념의 정립이 되겠죠. 정립을 한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3구간법 안에 들어가 있는 기준선, 지지선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를 할까 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개념 쪽을 짚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들일까요, 그럼? 통상 잘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미 뭐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주식 투자의 분석법에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분석법이 있고요. 또 기술적인 분석이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 기본적인 분석이라 하면 펀더멘탈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주가를 지배한다라는 논리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탑다운 방식이니 바텀업 방식이니 해가지고요. 거시경제서부터 업황으로 또 기업의 실적으로 좁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현재 그 상황과 어떤 이런 기업 가치가 얼마가 적정하냐를 판단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이제 기반이 되겠고요. 차트 분석이라 하면 실질적인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과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주가의 흐름은 따위를 분석을 해서 현재나 미래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이나 차트 분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쉽게 말해서 대등성이라든가 또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투자자들은 기본적인 분석만 중시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건 필요 없고 그냥 기술적인 분석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옳지가 않고 두 가지의 기법을 혼용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의 유형에 대해서 좀 일단 정립을 좀 해보면요. 주식 투자라는 패턴 자체에서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 투자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뭐 스윙형 투자자가 있겠죠. 단기라는 것은 뭐 스캘핑을 한다거나 초단타를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의미의 초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세 구간으로 나누면 중간에 단기나 어떤 스윙형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정립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주식 투자는 자기의 자금 규모 또 시간 여력이요. 우리 뭐 최원정 아나운서 같으신 분은 시간이 거의 없으시니까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이거겠죠. 중장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시간, 자금 규모, 또 성향, 성품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에 정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느 패턴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어떤 패턴을 정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비유를 좀 해드리면 초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요,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다니는 어떤 생선을 띠러 행상처럼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의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띠고 그러는 부분 또 이런 가운데 단기 투자자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쉽겠네요. 요거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래시장이 있고 내가 그 안에 상점을 하나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을 도매상에서 띄어다가요, 다시 소비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어디에 많이 받냐면 시장의 업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 구정 연휴다 뭐다 그러면 재래시장이 한산해지잖아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지고 또 불황이고 그러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때 물건을 띄워왔는데 유행을 탄다거나 썩는다거나 그런 물건을 띄워오게 되면 즉 재무제표가 우량하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오래 보관할 수도 없는 그런 종목을 물건을 띄워다가 놓고선 진열해 놓는다면 손해를 자초하는 장사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가운데 단기나 스윙형 투자자의 경우에는 물건을 띄웠다가 다시 파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시장에 사람이 많이 있느냐, 요새 손님이 시장에 통해 사람이 많으냐, 이게 이제 시장의 지수라든가 상황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게 굉장히 할 만한가 그거 따지고요. 최근 유행이 뭐냐 이것도 따지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 분석을 적용을 해서요. 밸류에이션. 내가 싸게 떼야죠. 옆 가게에서는 그 물건을 예를 들어 10,000원에 팔고 있는 물건을 나는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기본적 분석도 없이 15,000원이면 대충 산다며요. 소비자한테 20,000원에 팔려고 내놓으면 안 팔리겠죠. 그러면 이 사업은 망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분석이. 요 초단기 매매자는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시장통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요.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사람만 대로 찾아다니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요. 생선 같은 걸 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그날 중으로 팔지를 않으면은 썩어서 그 다음날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팔려고 애를 써보다가 안 되면 나중에 이걸 떠리로라도 처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 정도의 투자를 하신 분들은요. 거의 기본적인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어떤 투자의 개념을 정립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재기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멸치값이 싸니까 사놓고 창고에다 잔뜩 넣어놓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라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본적인 분석이 굉장히 중시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식으로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분석의 혼용이 이와 같이 유용하고요. 기본적인 분석의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식시장이 이제 쭉 살펴보시면서 GDP 지수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보시면 GDP하고 주가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또 가깝게는 GDP는 좀 뒤따라 나오니까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걸 보시면 그게 좋게 나오면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그게 나쁘게 나오면 빠지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은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요 실전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혼용을 해야 되겠죠, 혼용.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변칙적인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분석 방법의 하나인 탑다운 방식이요. 넓은 데서 가운데로 좁혀 들어가는 분석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기술적 분석에도 적용을 합니다. 즉 말해서 글로벌 시장이요. 미국 시장 다우지수 같은 걸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코스피를 보고요. 또 코스닥을 보고요. 업황을 보고요. 업종을 보고요. 그다음에 종목으로 보고요.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좁혀 들어오는 기술적 분석법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 저만의 이제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종목 하나 볼 때 동작이 느리지 않겠냐 하실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유동하고 바꿔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종목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머리에 항상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장세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항상 머리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주식 투자를 할 적에는 이와 같이 탑다운 방식의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시는 게 또 좋겠고요. 이 부분에 결론을 조금 내보면 기본적인 분석 부분은 종목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유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기술적인 분석은 쉽게 말해서 매매 타이밍에 선정해 하는 게 좋겠거든요. 매매 타이밍을 선정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저번에 조금 공부하셨습니다만은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죠? 박스 돌파형 패턴, 무슨 뭐 헤드앤숄더형 패턴, 역 헤드앤숄더, 뭐 삼각불, 뭐 깃발 많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이 뭐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매매 타이밍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인 활용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보실 때 기본적인 분석상의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많은 부분을 다 알고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전쟁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을 탄 적병이 막 탁탁탁 창을 들고 뛰어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칼 같은 거, 기법 같은 거 여러 개 등에 잔뜩 쥐고서 저 말은 무슨 종자고 어떤 속도니까 무슨 칼로 꺼내서 어떻게 찔러야겠다. 이러면 늦습니다. 그죠? 항상 쓰는 단순화된 아주 심플한 기법 몇 개를 갖추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5가지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예. 1번이 부채 비율 보고요. 2번이 유보율 보고요. 오늘은 얘기가 좀 고리타분하죠. 근데 이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얘기니까요. 3번째는 PER 보고요. 4번째는 PBR 보고요. 5번째는 EV EBITDA 봅니다. 이게 뭐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뭐 강의를 마감할 텐데요. 네. 부채 비율은 말 그대로 부채 비율입니다. 이제 업황 따라 좀 틀린데 이 모든 5가지 지표 이 이외에도 없네요. 많이 있습니다. 뭐 RO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정도를 저는 뭐 주식 투자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20년 동안 거의 요거만 보고도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많은 부분으로 벌리려 하지 않고요. 부채 비율은 말 그대로 부채 비율인데 이 모든 지표들은요 상대 지표라고 해서 업황 내 비교를 기준으로 합니다. 업황 내에서 얘는 이런데 나는 이렇구나 저평가돼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유보율은 말 그대로 또 유보율입니다. 사내 유보율인데 요거가 나타내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면요. 적어도 현금을 쌓아나가기 때문에 부도 위험성 자체는 줄어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유보율이라는 것은 처음 납입 자본금 분해 그다음에 현재 자본에다가 이제 순차 입금을 더해서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처음 가지고 있는 납입 자본금을 몇 배로 불려난다는 기준도 되지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보율 부분이 높을수록 좋겠죠.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좀 이건 주당 순이익 배율이 되겠는데요. PER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나는데 업종 퍼를 많이 따지고요. 업종 퍼 대비 현재 저평가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합지수상에 지금 퍼가 10배 정도 되고요. 또 업종별로 틀리는데 그 퍼 대비 낮춰져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PBR이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인데요. 청산 가치에 대한 현재 주가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에 EV 에비타를 또 많이 보는데요. 이거 영업이익의 흐름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 더하기 감가상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총 플러스 차입금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금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나라는 지표가 되겠죠. 요거 5개 정도는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실전 매매에는 2가지 기법의 혼용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비숍님께서 매매하실 때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느냐. 일단 부채 비율과 유보율, PER, PBR 그리고 EV 에비타를 체크해 보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톡톡 씹어먹는 비타민 하나를 드리는 시간이죠. 비타민 퀴즈 시간인데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퀴즈는 가장 좋아하는 주식 투자자는 네모다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먼저 휴대폰 뒷번호 3634님, 워런 버핏이라고 보내주셨고 부산에서 문자를 주신 아빠곰님 역시 워런 버핏이라고 주셨습니다. 3005님께서는 존 템플턴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세 분께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타민 하나를 드셔야죠.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접수된 대량 주문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장 개신 1시간 전 그리고 장 마감 전 10분에 2차례에 걸쳐서 실시됩니다. 거래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시간 우선 원칙을 무시하고 가격 우선 원칙 그리고 수량 우선 원칙만으로 단일한 가격을 체결시키는 이 매매 제도는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인데요. 1번 동시호가 제도, 2번 동시호빵 제도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5588번 퀴즈 정답과 함께 상담 종목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에게 직접 또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에서는 아시아 시장 상황을 점검해 보고요.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